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핵심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일간과 월령이 매우 중요한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됩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중,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17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기운적으로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오싹하고 조금 서늘한 기운을 바로 금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의를 주관한다라고 하죠. 의라고 하는 건 의로움이죠. 저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신념을 지킨다라고 해서 의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 금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됩니다. 가을.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그래서 경금은 어떤 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마치 사람으로 보면은 남성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숙살지기의 엄숙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의를 주관하는 것 또한 경금과 같고 계절도 가을이 됩니다. 단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경금은 양의 기운,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 양금이냐 음금이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 양금의 성질하고 음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용법, 쓰임도 달라지게 되죠. 양은 남자 같은 거고요. 음은 여자 같은 것이니 사람으로 보더라도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게 있게 되죠. 물론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과 양, 남과 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보완 보충 관계, 서로 공존 공생 관계에 있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좀 크고 단단하고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이다라고 해서 경금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 완철금, 즉 무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얘는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철을 말하기도 하고 강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단하고 곧고 크고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석 같은 거, 주얼리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장신구,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단련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철, 말로 따지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신금은 그 철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 주얼리, 반지, 귀걸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준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지만 준말은 사람이 잘 길을 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옛날 관우가 타고 다녔다는 적토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 원철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기물을 만들어야죠.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금을 단련해야 합니다. 옛날에 대장간 같은 곳에서, 요즘 같으면 제철소 같은 곳에서 쇠를 갖다가 녹여서 순수한 철을 뽑아서 그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탱크, 배, 집을 지을 때 기둥 같은 걸로도 요즘은 쇠를 쓰게 되죠. 그래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을 같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정화만 가지고는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야죠.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700도 이상이 가야 되고요. 또 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쇠가 시뻘겋게 달궈질 수 있는 온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정화만 가지고 그 온도에 이르기 어렵죠. 목으로서 화를 생해서 정화가 많이 활활 타올라서 어느 정도 적정 온도까지 올라가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금이 왕한데 정화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단련해야 될 금은 나 자신은 있는데 그거를 단련할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용도 쓰임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금이 약한데 화만 많게 되면 금을 완전히 녹여버려서 쓰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을 갖게 되고 정화도 세력을 얻게 되면은 경금이 아주 좋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귀함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간목을 쓰게 되기 때문에 부도 얻게 되는 것이다. 남자 같으면은 처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여자 같으면은 남편 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서로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기운이죠. 남자 입장에서 정관은 명예고 얘는 재물에 해당이 되고, 여자가 경금일간인데 정화 간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관은 바른 남편이 되죠. 스스로도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옛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능력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 간목을 잘 쓰는 것,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부귀 빈천이 달라질 수 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신금은 만들어 놓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준마, 적토마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기를 들일 필요 없고 깨끗하게 닦아야죠. 말을 시냇물 가서 깨끗하게 닦아서 그 털이 보들보들하고 광이 남는 그런 말을 타고 다니면 뽀다구, 이거 전문 용어인데, 뽀다구 폼이 팍 나잖아요. 그죠? 이 신경을 해서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 주옥한다. 보석 같은 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신금이 광채가 날 수가 있겠죠. 광채. 신금이 반지 귀걸이가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다.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매금이 되거나 또는 오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 경금은 일간이 약해도 보다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는 신금뿐만 아니라 경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지가 바로 월령이 되는 것인데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월령이 되는 것이고요. 월령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길격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왕세나 한열이 중화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핵심인 것이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죠. 묘월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경칩이죠.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묘월은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월이 바뀌는 기준점이 바로 경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묘월과 진월 모두 춘절이 됩니다. 봄이 된다는 얘기고요.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봄이라고 해서 모춘 또는 만춘 또는 개춘이라고 합니다. 모두 봄에 해당이 되고, 인묘진 동쪽이 되면서 색깔은 청색, 나무가 푸르르죠. 청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룡. 그래서 또 인묘진 동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목왕절이 되죠. 목이 왕한 목왕절.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개월 12달 중에서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데, 특히나 지금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목이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죠.
목생화하니 목이 왕하면 목화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수생목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는 쇠 가래지는 것이고 목극토하게 되면 토는 목이 왕목에서 극을 받게 되니 토도 약해지게 되고 지금 경금 신금이 인월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금은 인월의 절지가 되고요. 묘월에는 절태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은 목화는 왕하지만 금은 약하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왕한데 일간이 약한 문제가 되죠.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하게 되면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경겁제가 필요한데 다른 일간하고 달라서 경금 또는 신금은 토로서 인성으로서 토생금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비겁 이나 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토로 생해주게 되면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고요.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약하더라도 또 금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약했을 때는 토로 생해주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비경겁제가 없어서 토로 생해줄 때는 반드시 습토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습토는 천간의 기토를 말하고요. 지지로 진토와 축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경겁제가 없어서 토로서 생해줄 때는 기토, 진토, 축토라야지 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기토를 인성으로 생해줄 때 무토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토로서 생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무토는 왕토거든요. 그리고 건토이기 때문에 저 경금을 생할 수 없고 오히려 매금시켜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다매금, 그래서 저거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토로 생겨줄 때는 간목에 투출해서는 안 되겠죠. 간목에 투출하게 되면 기토가 경금을 생하는 것을 방해하죠. 목극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가 있을 때는 간목은 필요가 없겠다. 기토가 아니면 천간으로 경금, 신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어디다?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축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토보다는 축토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술토를 본다. 술토도 통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술토는 건포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 또는 축토 등의 경금이 뿌리를 얻고 난 연후에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당연히 묘목은 정화를 생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얻으면은 간목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정화 간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월령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경금은 양금이 되죠.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게 되어 있죠. 목이니 일간인 경금이 월지 묘목을 극한다. 내가 극하는 것이야.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걸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시 재성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인 것인데 오늘은 양대 음의 조화가 맞는다.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데 묘월은 목은 재성인 목은 제왕지가 돼서 왕한데 경금 자체는
태지에 해당이 되죠. 신약한데 재성만 왕하다. 신약 제왕, 제다 신약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다 신약이고요. 반드시 인비의 조력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여자도 해당이 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면성실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색잡기 이런 것들, 신변잡기 같은 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다신약이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지게 되고요. 제다 신약한 사람들은 어떻다? 성향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말도 가볍게 하고 행동 거지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것이 제다 신약이고요. 자칫 남자 같은 경우는 유흥 오락 주색잡기에 빠지게 되면 패가망신, 신병가파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몸은 망가지고 집안은 망하게 된다. 여자 같은 경우에도 제다 신약이 되면 매우 좋지 못한 품행과 언행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다 신약인데, 만약에 제다 신약인 사주가 다시 관성운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엄청난 관제 구설을 당할 수도 있으니 항상 제다 신약인 사람들은 몸조심, 마음조심, 언행에 조심하고요. 남한테 많이 베풀고 절대 인색해서는 아니 되는 사주가 바로 제다 신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묘월의 묘월의 경금 같은 거는 반드시 인비조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묘정을목이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재성이 더 왕해졌죠. 연지의 묘목을 또 얻었으니 재성은 더 왕해졌고 상대적으로 금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만, 물론 이제 진토는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서 토생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묘월의 진은 뭐예요? 묘진 방합이 되죠. 묘진, 이제 인을 보게 되면 완전 방합이고, 이건 준, 방, 합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시가 인시다 그러면 완벽한 인묘진 방합의 제다 신약이 되는데, 그러면 재성으로 종할 수 있을까요? 진토가 있어서 종이 되지 않는 완벽한 제다 신약? 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운이라도 토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모기를 많게 되면, 통운 오게 되면 오히려 이때는 뭐가 된다?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파하는 운에서, 그러면은 이때 참재파인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재성을 탐하는데 내 밥줄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재파인인 것입니다.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데, 안 그래도 경금이 약한데 개수는 일간의 기운을 빼줘. 금생수하지만 일간 금이 약하면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기를 당하는 것이죠. 설기, 태과. 어떤 분들은 뭐 주식 통장을 도용 당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뺏어서 다시 목을 왕하게 해주니 상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할수록 뭐예요? 빚을 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국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은 있다 하더라도 재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단 뭐 정관 간목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간 경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자시를 보게 되면 진하고 합을 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신자가 빠져서 자진 반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죠. 그래도 이 진에 그래서 생을 받아서 그나마 한번 버틸 뻔했었는데, 자진 합하니까 토가 어떻게 돼요? 물로 변해버렸고요. 상관만 왕이죠. 약했던 수가 수가 더 설하게 되고요. 금은 나를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뭐예요? 극설교집에 제다신약이 합쳐진 아주 매우 안 좋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요 정축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진의 생을 받고 축에 통근할 수 있겠죠. 정화로서 단련할 수는 있겠지만은 승목은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죠. 구조 자체는 이렇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목은
만나거나 차라리 화운을 만나게 되면 나을 것이고,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매우 부족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인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완전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무토도 토출되어 있으니 무토는 금을 갖다 매금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재다신약이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이건 토금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금운. 근데 문제는 토운을 가게 됐을 때는 무토 같은 세력을 얻게 되면 금을 갖다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실질적으로 좋으냐? 제가 봤을 때 썩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진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진진, 경금 이렇게 돼 있죠. 대체적으로 경진 이러 있는 사람들이 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제 친구도 경진 이렇게 있는데 땅 위에 금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나무, 이게 을목이 간목은 아니니까 나무는 아니고 풀 같은 것이 있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있던 임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좀 많았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 아닌가요?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사중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운 갔을 때는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지는 것은 좋지 못한 거. 그렇다고 금수운으로 가면 좋으냐? 너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또 한기가 너무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썩 별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갑신시 정도. 그래도 오늘이라고 하면 신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화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금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자로 태어났을 땐 갑신시 정도, 남자로 태어날 때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생신 안 보여요. 그냥 신사시 정도가 가장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모시 갔을 때 임수 투출됐을 때 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어 있으니 차라리 신사시가 돼서 일간이 뿌리도 없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가 필요할 때 요 화를 쓸 수가 있다. 병자신은, 그 남자 병자신 어떨까요? 안 좋습니다. 병화 7살이 시간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병술신은 진술충되니까 당연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만치 않은 날이죠. 이 재다신약, 이 너무 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일간을 뿌리를 두고 관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간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대운에 따라서 신사신약, 갑신신약은 조금 선택의 방향이 달리 봐야 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